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내가 모발 이식을 했는데 의사들 돈 쉽게 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힘든데 매일 시술하는 의사들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모발 이식을 하셨구나. 탈모가 있으셨나 보네. 뭐 남자분 중에 탈모인 사람도 많죠. 여자도 탈모가 많아요. 네. 남자가 좀 더 많아. 네. 제가 이전에 군대 가면 느낀 게 뭐냐면 그 젊은 남자들에도 탈모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탈모 애들이. 예. 머리 빡빡이다 보니까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대만에 티가 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이니까. 탈모 애들이 보통 한 10명 있으면, 전체 10명 중에 한 3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특히 남자들이 좀 탈모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좀 화학 공장이나 좀 환경이 안 좋은 데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탈모 비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한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예, 탈모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탈모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심한 경우 아닌 이상은 이제 모발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연예인들도 그 모발이식 많이 합니다. 예, 연예인들도. 연예인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데뷔 초 때는 분명히 탈모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시가 지나고 나서 풍성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어요. 탈모가 있으니까 이제 이식 받은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도 그 모바일 시간 하는 분도 많습니다. 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 돈 있으면 해야지. 근데 이제 이분 또 받았겠죠? 받았는데 의사분이 이거 힘들게 이제 시술하는 거 보니까 야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예, 그 모바일 시카트 유튜브 보시면 나오는데 의사가 수작업으로 다 합니다. 일일이. 약간 우리 왜 그 벼농사 지을 때 그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모신게 하잖아요. 수작업으로. 예. 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 하는 거야, 이게. 예. 그것도 몇천 가닥을. 보통 한 2천 가닥 넘을 텐데. 모발 이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탈모 있는 부분에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맣게. 근데 사실 뭐, 의사분들이 고생하는 거 맞죠? 어떤 분야든 간에. 저는 의사가 좀 나이 들면 들수록 느끼는 거지만, 정말 3D 직업인 것 같아요, 3D 직업. 예. 제가 전에 그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동네 내과를 갔었거든요, 내과. 예. 근데 내과 아침에 가잖아요. 어르신들 장난 아닙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 열댓 명 있어요. 보통 개인 병원에 9시에 문 열는데 한 8시 40분부터 축 치고 있습니다. 저도 일찍 가려고 나왔는데 제 앞에 어르신들 10명 넘게 있는 거야. 보통 어르신들이 아침잠이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어르신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요. 조금만 아파도. 어차피 어르신들은 뭐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보험적인 받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나와요. 한 2,000원밖에 안 나와. 2, 3,000원밖에. 그래서 조금만 이제 몸살 게 있고 좀 뽀글하시면 바로 병원 가는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기관제나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간 남고 아픔 바로 가야지. 그래서 제 차례 올 때까지 어르신들 진료받는 거 봤는데 엄청 귀찮게 해요. 의사분들. 근데 의사분들 짜증 한마디 안 내더라고. 예. 자꾸 있잖아요. 뭐 자기 이제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야. 의사분은 이제 진찰해야 되는데 잘 타이더라고 약간 애들 다루듯이 그 선생님이. 저 할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뒤에 저 환자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또 뒤에 사람 못 받아요.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이거 약 그 잘 챙겨 드시고 예 건강하게 사세요. 그 간호사분 좀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이게 바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환자가 진짜 많은 거야 이게. 예. 이게 의사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왜냐하면
보통 병원 가보면 진상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왜냐? 보통 아파가지고 오는 거야. 아파가지고 오는데 아픈 사람들 신경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화도 내면 안 돼, 의사가. 예. 최대한 또 달래줘야 돼. 어르신들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의사분들 정말 대단하다.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 돈 많이 받아 되는 직업이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데 남자 의사 기준으로 일반이 6년, 이해관 6년이죠. 전문의 4, 5년, 군의관 3년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일반이 4년제, 의학전문대학인 5년, 그리고 전문의 과정 4, 5년, 군의관 3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하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문의도 활동하려면 요즘 기준으로 추가 전임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을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두세 번의 의사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술하는 외과 전문의 종류 같은 경우 그 외의 수술 참여, 임상 경험이 자격시험 통과 후 최소 5, 7년을 해야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만 되어도 모든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못하죠. 잘못했다가는 의료사고로 범법자가 되니까. 그 과정 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 진료와 치료, 수술 시 첨가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꾸준한 최신 의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가 봅니다. 단순하게 흰색 가운 입고 진료해서 처방지만 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이게. 일단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험난하죠, 이게. 일단 의대 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의대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대 합격하고 나서 6년 동안에 이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예. 의대 가면 더 지옥이 있거나 아마. 왜냐하면 거긴 잘하는 애들 몰렸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낀대요, 의대 가신 분들이 이제. 내가 그래도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내 학교 내에서는 내가 원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대 들어가니까 족밥이더라. 난 잘한 줄 알았는데 의대 가서 공부해보니까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말 해요. 그런 사람들 모였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잠깐 하는 게 6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레지던트. 레지던트 엄청 힘들죠. 보통 대학병원 가서 하는데 그 대학병원 완전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보다 더 빡세요, 여러분. 네. 보통 이제 이런 대학병원 가면 그 의구가 있습니다. 의구. 네. 이런 레지던트만 이제 따로 이렇게 그 관리하는 일종의 훈련소라고 봐야 되나? 예. 그 의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국 사무실. 그래서 레지던트만 거기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 예. 거기 군기가 장난 아니죠, 이게. 그 의국장이 이제 내부 반장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 군생활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의사분들은 군대를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가죠. 이제 군의관으로 갈 것이냐, 군의관 장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공중보건이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뭐 기간도 짧지 않으니까 3년.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아무리 일찍 잡아도 한 33살, 4살이네요. 보통 의대 가신 분들 보면 재수 3수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5수 하신 분도 있고 정시로 한 번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재수 3수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군의관까지 하고 나오면 30대 중반이에요. 남자 기준. 거기다 난 욕심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뭐 과장까지 달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원 석사 박사 하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거의 뭐 노는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계속 공부만 하고 이제 의학기술 이제 익히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고대죠, 여러분. 일반 사람도 못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워라밸 1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의학과 가면 6년 동안은 그냥 뭐 계속 하루 왼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또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 또 그 병원 안에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일주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요. 100시간. 일반 근로자도 50시간 넘어도 힘들다 하는데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야 돼. 몇 년 동안. 또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나는 대학병원에서 뭐 펠로우, 조교수 과정을 갈 것이냐, 교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인병을 할 것이냐, 명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개인병원 차리는 것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병원이 많으니까. 개인병원도 망하는 데 많거든요, 요즘에. 옛날처럼 차린다고 다 오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의사분들도 개인병원 창업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게. 옛날처럼 황금알 라는 거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포화 상태라 가지고 이게. 개인병원 또 창업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뭐 아파트 한 두세 채는 들어갈 돈은 들어간다 생각하십니다. 10억 이상은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걸로 홍보를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괜히 개인병 의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의학 지식 알려주고, 그 취업법 알려주고, 영상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이게. 왜 변호사도 보면 요즘에 좀 그런 사건들 다루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 많아졌죠. 엄청 많아졌잖아. 왜냐?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오거든. 아, 내가 무슨 뭐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도 아니고, 일개 개인 변호사인데, 별로 그렇게 딱히 알려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사건 책임을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도, 아니, 병원에 널리고 널린 게 의사인데, 그 수많은 의사 중에 나는 뭐 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진료받겠냐고. 검증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의사분들은 먹고 살죠, 그래도. 그래도 이 페이닥터가 있으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의사분들이 걱정할 처지는 안 되죠. 우리 자신 걱정해야지. 대신에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엄청 험나다는 거죠. 저분들이 뭐 나에게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으면 의사가 안 되었겠죠. 의사를 할 수 없었겠지. 철저하게 일과 공부를 좋아해야 좀 의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분들 예, 그 각자의 의학 분야에서 일 잘하시고 돈 좀 더 벌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환자분들한테 뭐 비싼 처방전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